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약 4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회 동호회에서 만나 1년 정도 교제한 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엔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으나 결혼 후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려 했으나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퇴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부업 및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옆집이 시어머니 집이어서 낮에는 거의 시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심지어 제가 외동딸이라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시어머님 두 분 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어머님께서 친정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혼수에 단도하지 말고 앞으로 살면서 저희 부부 필요한 것을 지라며 용돈을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정이 많이 들기도 전에 급성백혈병으로 시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제가 시집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더 자주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말 동부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몇 시간씩 단둘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일 가서 몇 시간씩 했던 시댁도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가게 되었고, 몇 시간씩 있던 것도 1인 집안, 일백 반찬을 드래고는 간단한 대화 정도만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이나 오프하는 날이면 같이 밥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부업 일거리를 많이 받아와 열심히 부업을 하였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집에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한 잔에 1,000원 아가이 작고 이쁜 카페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잠이 들면 간단히 해야 할 집안일을 마무리 지어놓고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갑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좋았습니다. 1,000원짜리에서 양도 적고 가끔 눈치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줌마가 되어가는 게 속상하기도 했지만 카페 여자 사장님께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에게 자랑처럼 몇 번 이야기하긴 했지만 꼭 화장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알바생이 오게 됩니다. 크기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제법 잘생긴 알바생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쳐다보니 불편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커피를 다 마시고 앉아있길래 커피 리필을 해주려고 말을 걸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전부 다 리필을 해달라고 하기에 조용히 눈빛을 보냈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저만 무료로 리필을 주냐고 물었더니 거의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라서 특별히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별 생각 없이 리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작은 마카롱도 하나씩 주더니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작은 쪽지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알바생의 연락처와 함께 만나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준 거라 생각이 들었고 알바생에게 정중하게 결혼했다고 말해야 했지만 다 알고서 도중 쪽지라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생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나왔지만 오는 길 내내 가슴이 설레입니다. 정말로 면역 느끼는 애틋한 감정이 듭니다. 그냥 웃고 넘길 해투빙이라고 어릿속으로 정리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알바생의 얼굴이 맴돌고 카페도 가지 않고 일주일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채고 계속 학회에 오지 않길 4번 거절당한 줄 알고 너무 속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줘서 너무 고맙다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 집에 혼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올게 며 주소를 물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그 알바생이 집 앞으로 찾아왔고 밖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알바생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겠냐? 며 물었더니 하루 종일 커피를 만들고 마셔서 싫다면서 가방 속에서 맥주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치밀한 준비성에 저도 모르게 빵 터져버렸고 그렇게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서로 가까워졌고 마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듯하며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쉴반체인지 네 번째라는 것을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이 저를 강간하는 줄 알고 야구방망이로 때렸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나길래 도둑이 든 줄 알고 주무시다가 급하게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소리 때문에 걸리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가시는 저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경고를 하고 사는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남편도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사이 남편 퇴근하면 같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집에 가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신발을 신으시고 꽂으셨고 저도 속옷은 잊지도 못한 채 외투만 챙겨 있었는데 시아버지를 따라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 여러 번 동감 아닌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 말이 없다고 하시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한참 동안을 무릎을 꿇고 고민의 한끝에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조용히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친 숨소리에서 제 말을 들었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요구하시는 대로 순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것 같아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조용히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까지 여러 번의 수치스러운 요구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에게 그날 일은 비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잠자리를 계속 요구하셨고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남편에게 말을 하겠다며 그날 찍은 사진과 노출 파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 수시로 제 몸을 만지고 가시거나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낮은 밤에 들어오셔서 그 짓을 하고 가십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대가로 그 비밀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정리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덕하 저약판물 아주 사말린 사건 같고 꿈을 놔주세요야.